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6일, 2024년 전력 3월, 오늘은 7일 되겠네요. 3월 7일 킹스포트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대왕 문 형제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 에이더 본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혼자 한국어를 하게 됐어요. 지난 주말에 행사들 때문에 역시 나이를 속일 수 없는가 봐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특히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라고 할까요? 저는 별로 일을 안 해서 건강합니다만 이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좀 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그 감기 들거나 좀 그 몸살을 앓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 축복 행사 전체를 담은 그 동영상이 지금 그 럼블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럼블에 가시고 그리고 라르바인 킹덤을 찾으시면은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아직 그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할까요? 좀 쉽게 안 나오네요. 라르바인 킹덤이 쉽게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3시간짜리 동영상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먼저 항상 하는 대로 우리가 천의국의 땅을 영토를 각인하는 뜻에서 이대왕께서 그 궁을 세우신 5군데의 날씨를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텍사스는 그 궁은 없지만 그래도 이대왕께서 그것을 가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합니다. 제가 오늘 또 그거 안 바꿨네요. 오늘 지금 청평 지역은 영상 5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32도가 영도고요. 그리고 5도죠. 이렇게 5도입니다. 32도가 그 영도고요. 그리고 41도가 정확히 5도니까 40이니까. 그리고 오늘은 20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입니다. 그런데 가끔 소나기가 내릴 것이고 오늘 밤에는 주로 구름이 끼고 6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또 최고 기온이 20도인데 역시 비가 가끔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동북부의 천의궁 지역은 7도, 그리고 오늘 최고 기온이 15도, 오늘 밤에는 4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1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텍사스의 자유철장 캠프그라운드, RV 파크하고 캠프그라운드는 현재 17도입니다. 거기는 비가 오고 2분 후에 비가 시작하는데 이거 시작했다가 금방 또 그치는 걸로 여기는 되는데요. 아무튼 비가 내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3도까지 올라갔다가 전도 번개가 칠 것이라고 그러고 오늘 밤에는 16도가 최저 기온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내일은 23도. 한국의 순천은 화실은 51도인데 그것이 섭씨로는 현재 기온이 11도입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이고요. 벌써 밤이죠. 거기는 9시를 넘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3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21도. 이렇게 기온의 격차가 심할 때는 정말 감기 들기 쉬우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일본의 군마 궁은 어떤가? 군마 궁도 좀 빨리 내봅시다. 이거 현재가 12도예요. 역시 하늘 맑고 그리고
오늘은 8도까지 내려간다는 오늘 밤에는. 그리고 처음에 그 비가 오다가 주로 구름이 많이 긴 날씨로 변한답니다. 내일은 좀 더 따뜻하고 23도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예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 갑시다. 아버님 말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하지만 오늘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냐면은 이거 지상생활과 연계 중에서 제1장 유무형 세계에서의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이것이 몇 쪽이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전성경에서는 59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제1절인가? 제5절이군요. 축복과 영생이라는 5절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통일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말이고 그 말을 중심 삼고 지금까지 축복 행사를 해 나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류는 축복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난데요. 수많은 사람이 기성교회를 믿지만 그 기성교회 자체도 축복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축복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어떤 말을 하면은 충격을 받아요. 무슨 충격이냐면은 아버님께서 오시고 아버님께서 축복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천국에 간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식구 중에도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요. 그럴 리가 이러는 거예요. 뭐 무슨 오거스틴이다 무슨 무슨 테네시 무슨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한 명도 천국에 못 갔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제가 설명하면은 납득이 가요. 그분들은. 왜냐면은 우리가 죄가 있는 한, 원죄가 있는 한은 천국에 못 가지 않느냐. 왜냐면은 우리 혈통이 달라요. 혈통. 사단 혈통을 갖고 어떻게 천국 가요? 생각해보세요. 사단 혈통을 갖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건 임파시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사단 혈통이라는 것은 뭐냐? 사단 혈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그 상태의 혈통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의 혈통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요?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아무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제 그 나쁜 짓을 평생을 통해서 하나도 안 했어도 타고난 혈통이 있어요. 타고난 혈통이 사단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다 죄가 있어요. 원리에서 말하는 네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죄 원죄는 그 하나일 뿌리이지만 하나일 뿐이고 그 모든 죄를 정산하지 않고는 완전히 우리가 그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깨끗한 흰 옷을 입고서야 천국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성교회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정칸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시면은 빨리 축복을 받으세요. 빨리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도 혈통을 바꿔야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첫째 조건이 생기잖아요.
예, 그것만 갖고 또 가는 건 아니죠. 예, 그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저 아담 해와가 걷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기간에 완성기를 또 거쳐야 돼요. 예. 그래서 인격 완성 그리고 제2 축복의 가정 완성 제선 축복의 그저 주관 완성 그것을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 육체를 벗고 그 영계에 들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아버지.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네요. 이대왕께서 요새는 기독교 사람들 전도하자, 기독교 사람들을 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인가요? 안 가요? 지금까지 기성교회를 믿고 천국 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예,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바로 0입니다. 0입니다. 0, 0, 0. 기성교회를 믿다 천국 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큰일 났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를 시작합시다. 자, 이 바이든 이 사람이 그래서 아, 바이든이 어제 재선 출마를 선언했죠. 그 킹스 리포트가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어제 여기 미국 동부 시간에 새벽 6시에 비디오를 내고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도 발표하고 지금까지 하던 일이 다 안 끝났으니까 또 4년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또 이제 할 일이 또 많대요. 그런데 출마 당선되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지금도 그 사람의 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대선 투표이 1년 반 남아 있는데 앞으로 1년 반 동안 버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의 상당한 사람들은 바이든이 저 민주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가면은 우리는 기권하겠다. 이런 특히 젊은 층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출마 선언하기 전에 그 민주당의 실질적인 실세라고 그럴까요? 실세.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페로시 전 하원 의장 이런 사람들이 뭔가 뭔가 작전을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작전을 쓰기 전에 어제 새벽에 또 새벽에 발표했다는 게 또 재미있네요. 본인은 그때 잠자고 있었을 텐데 그때 동영상이 나가고 그 트위터가 나갔습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스텝이 그렇게 나가게 한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대단히 지금 곤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 공화당은 지금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지도부는 아니죠.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2016년 때도 그랬고 2020년 때도 좀 아주 그렇게 미지근한 지지밖에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를 싫어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것은 또 이미 알고 있으니까 괜찮고. 그런데 저 일반 공화당 그 유권자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유권자 중에서 54%, 그리고 디산티스가 25%,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말소 그 후보자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벌써 점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은 지금 하나가 돼가고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갈수록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그 추상이 분명해질수록 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1년 반을 앞으로 예선은 지금부터 한 1년 후이지만 1년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더 올라갈 것으로 압니다. 그때 그런데 이 민주당 그리고 뭐라고 할까 지배층, 미국의 지배층 사람들은 아주 그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지금도 여러 가지 법정 뉴욕에서도 하고 조지아에서도 그 트럼프를 기소하려고 하고 있고, 뉴욕은 벌써 기소했고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트럼프가 무섭고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든지 백악관에 다시 복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뉴욕은 무슨 여자에게 과거 불륜 관계를 가졌던 여자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 죄라면은 클린턴 같은 사람은 얼굴을 아예 내밀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런 관계를 가졌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몰라요. 또 살인까지 했다는 소문도, 미확인 소문도 있습니다. 클린턴 부분은. 그러니까 트럼프만 그렇게 기소한다는 것은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만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벌써 옛날 일이에요. 이것이 벌써 그 시효가 지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뉴욕의 검사는 다른 범죄는 다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살인이다, 도덕이다, 그런 범죄들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트럼프만 잡히고 오로지 한 길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웃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웃지 않으면 울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이 미국이 망해가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한국에 유신 때나 50 때나 60 때나 특히 유신하고 50 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당의 당수, 트럼프는 지금 사실상 야당 당수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사실상 야당인 공화당의 실질적인 당수예요. 야당의 당수를 여러 가지 죄를 꾸미고 폭력죄를 꾸미고 기소하고 또 체포하고 또 해외로 도망가게 하고, 이런 일이 한국의 유신 때 50 때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한국은 나라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미국은 나라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아무튼 재선 출마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시다. 아주. 또 하나
오늘 여러분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디폴트죠. 디폴트라는 것은 미국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미국은 중앙은행이 뭐 달러를 얼마든지 찍을 수 있으니까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를 낼 수 없다. 디폴트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긴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어떤 법이 있어요. 법이 뭐냐면은 그 정해진 금액 이상의 빚을 질 수 없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재무부에서는 계속 지금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국채라는 것은 결국 그 빚이에요. 지금 그 미국의 예방 연방 정부의 예산을 보면은 그 세금으로 들어오는 그 세입보다도 훨씬 예산이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하냐? 이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국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한 달치, 석 달치, 1년치, 10년치, 30년치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그러니까 국제를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나라에게 국가에게 재무부에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고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도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미국의 국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 나라 중에서 다른 나라 중에서 미국 국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일본입니다. 일본이고 둘째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이고 그리고 좀 많은 나라들이 국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미합 중국의 국제다. 이런 뭐랄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믿음이에요. 하나 믿음이에요. 네. 미국은 절대로 디폴트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빚을 갚는 나라다. 필요하면은 달러를 새로 찍고 인플레를 유발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러죠? purchasing power 그 뭐라 그랬지? purchasing power를 한국말로 아무튼 인플레로 유발하지만 그래도 갚긴 갚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만일에 미국이 디폴트 하면은 그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하루아침에 아주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야 됩니다. 그때는 미국 달러도 뭐 정의값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일본하고 한국 돈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이 한도에게 달했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지난 1월 달에 미국은 더 이상의 돈을 빌릴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아직 디폴트 안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재무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이쪽 돈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돈을 옮기고 뭐 하고 있대요. 그리고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세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갖다가 또 어떻게 하고 했는데 자 그런 재무부의 노력도 5월, 6월쯤에는 한계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7월, 8월, 9월까지도 재무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좀 아슬아슬한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은 뭐 99% 그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데 JP 모건 체이스라는 은행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입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 중에서도 가장 큰 은행입니다. 그 JP 모건 체이스가
그 며칠 전에 저 경고를 냈어요. 이 미국의 디폴트가 사소하지 않다. 그 디폴트 가능성이 말이죠. 사소하지 않다. 그러니까 0이 아니다는 것이죠.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이 디폴트하는 가능성이 35%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35%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은데 설마 그러겠어요? 설마 그러겠냐라는 말을 다 하지만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설마가 사람 죽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설마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역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예, 미국의 투자자들, 뭐 각국의 투자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지금 열심히 팔고 있어요. 예, 지난 1년을 통해서 사실 중국은 가지고 있었던 미국 국채 중에서 한 10% 이상인가 팔았어요. 팔고 돈을 챙겼어요. 일본도 지금 미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죠. 미국은 또 일본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열심히 일본도 미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 디폴트에 의한 악영향을 가능하면은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설마 그러겠어요라고 우리가 다 하지만 뭐 일단 준비는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디폴트가 되면은 그러면은 국채 남아있는 국채가 남아있는 국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헐값으로 팔게 될 거예요. 그건 채권은 여러분 투자하시면 아시겠지만 채권은 값이 떨어지면은 이자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값하고 채권 값하고 이자는 항상 금리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국제 값이 헐값으로 떨어지면은 그 이자는 띵 아주 천정 위로까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 경제도 큰 타격, 일본 경제, 한국 경제, 유럽 경제 뭐 다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전문가들은 뭐 정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것으로 잘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의 디폴트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채권의 부채 한도액을 또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의회에서 올리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미국의 헌법상 그런 돈에 관련된 법은 항상 하원에서 먼저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공화당은 한도액을 올리는데 지금 연방 정부 적자를 좀 줄이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악관은 싫다. 협상 안 하겠다. 협상 안 하겠다. 뭐 미국 디폴트 시키려면은 공화당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원하고 백악관 사이에 전혀 협상할 기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4월 그리고 다음 달 5월에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점점 사람들이 걱정하게 될 거예요. 설마 하면서 이 설마 소리가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또 주권시장, 주식시장, 또 채권시장 여러 가지 또 금융시장들이 혹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투자에 대한 무슨 뭐라 그럴까 여러분에게 투자를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 혼자 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집사람도 윤호석 권사가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약속한 듯 해요. 분명히 그렇게 몸이 아픈 건 아니니까요. 지금도 거의 났어요. 거의 다 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